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K방산이 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이제 수요가 이제 새로 생겼죠. 대량 수요가. 이게 이제 러우 전쟁이 이제 발발하면서 그 해당되는 2월 24일 발발했는데 그 시점에 뭔가 세일즈는 나가 있다는데 판매를 위해서 영업을 이제 했다는데 이게 한국 K방산이 이렇게 상당히 대단하지 않다. 그냥 국내 개발을 잘했다. 그래서 국내 내수, 육군, 해군, 뭐 공군, 해병대에 대한 성능 좋은 무기를 잘 납품하고 있고, 이 항공기 분야, 뭐 이제 FA50이죠. T50 분야로 분류하면 동남아 시장은 잘 팔고 있다. 근데 이 대수가 워낙 폴란드에서 옵션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뭐 붐인 거예요. K방산. 이게 우리가 10년 동안 14년부터 이제 정착을 시킨 실전 배치를 군에다 한 게 이게 빛을 보나 보다. 그동안 고생한 게 참 보람이 있다 했는데 이 대량 발주가 우리가 부풀어진 거 있죠. 그 언론이나 뭐 유튜브에서 이걸로 해서 한꺼번에 물건 다 팔아서 막 떼돈 버는 줄 알고 그거를 끊임없이 한 거예요. 보도를. 가짜 뉴스는 아니더라도 조금 가미를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분위기에 휩싸였고 그 다음은 이제 이게 소재, 내용들, 컨텐츠라는 게 또 뭔가 비슷한 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풀려져서 주변국, 뭐 루마니아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중동이 또 움직인다. 근데 실제로 단적인 예가 하나를 얘기를 들면은 그렇게 해서 부풀려져 갖고 지금 4년 차인데 K방산 해가지고 전차, K2 전차가 폴란드 말고 또 판매가 성사가 된 나라가 있습니까? 내가 항상 물어봐요. 그냥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폴란드의 대량 발주 하나지 이 수출을 성사시켜서 가져간 나라가 가져가기 시작한 나라가 어디냐 또 있냐? 완성되게 뭐 어딨냐? 계약서 쓴 게. 그냥 얘기만 열심히 아주 상당히 호의적으로 되고 있다 뿐이지 완성이 안 되고 있죠. 근데 그 전에 폴란드 수주 전에 러우 전쟁 전에 중동에 이제 뭐 오만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로템, K2 전차 제작사에서 오만의 힘을 다 기울였어요. 그래서 사막 버전은 이 러우 전쟁 나기 전에 전시회, 뭐 DX 코리아라든지 서울 아덱스 때 막 발표를 해요. 근데 그것도 시간은 뭐 너무 많이 끄는 거예요. 지지부진하게. 오늘 내일 오는 데 하다가 결국 안 되고. 뭐 동시에 그 당시에도 7, 8년 전에도 뭐 이집트가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많죠. 근데 국방비가 미국의 군사원조 비용을 받아서 운영하는 나라인데 그래서 그게 과연 미국의 간접적인 통제도 있고 왜냐면 90년대 미국제 구형전차, 패튼 시리즈를 다 많이 대량 보유하고 있는데 M1 전차도 있지만 또 이거를 마음대로 자기가 그냥 생각한 대로 그게 미국의 군사원조로 그 부품들을 받아서 유지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주신 거다 그냥 갖다 버리고 미국제를 그 상태에서 M1 전차를 뭐 마음대로 살 수도 없지만 그 시리즈를 이걸 배제하고 한국제 전차를 사겠다. 그럼 미국이 내가 돈을 줘서 유지되는 군사력인데 한국도 뭐 아주 뭐 아끼는 동맹이지만은 이건 이제 방산 수출 수입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너는 그거를 사서 일단 그 금액이 있냐? 그리고 유지할 돈이 있냐? 운영 유지비. 내가 또 대줘야 되냐? 먼저 그걸 다 따져보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쉽게, 그러니까 미국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누울자리 보고서 이것저것 따져보면은 이집트의 경제력도 좀 한계가 있고 정말 거기 가난하잖아요. 실제 뭐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 그래서 그런 게 모든 게 작용해요. 사우디는 사우디대로 이제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냥 기존의 구형전차 패트 시리즈하고 그 신형이라고 하는 이제 M1 A2 시리즈를 혼합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신 전차는 있으니까 그리고 중동의 이제 사우디 반도가 뭐 당장 뭐 전쟁이 뭐 이란이 군사력이 뭐 지상 전력이 뭐 아주 우수해서 들어올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뚜껑이 열렸지만은 미사일 쪽이고 뭐 순항 미사일이나 뭐 드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 그리고 동시에 유럽의 또 방산 업체들 아주 전통적인 고참 방산 업체들이 또 견제를 하고 그러면서 그 예산을 해당 국가의 예산을 이제 전체 쪽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전체 생산이 이제 원활히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해당 뭐 영국, 프랑스, 독일이 그 지역에 가서 전투기 먼저 사 이거 급하잖아 고성능 이거 먼저 사야지 무슨 전차 이건 나중에 사고 우리 유로파이터 뭐 라파 이거 먼저 사야지 그렇게 치부들하는 거죠 세일즈라는 게 아주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러면 우리한테 기회가 이제 우선순위에서 또 밀리고 해서 지금 7, 8년 흘러왔어요 제가 지켜본 것만 해도 그리고 전 세계에서 K2 전차가 납기된 거 들어간 거 폴란드 하나 예정인 거는 이제 루마니아 기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 나가서 페루도 뭐 얘기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진짜 완성된 걸로 뉴스로 접하기까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K방산이 그런 수출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좀 약간의 허와실이 좀 있다는 걸 이제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이 분위기를 한 3년 전이나 2년 전만 해도 이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얘기하면 싫어하더라고 이게 이 국뽕이라는 게 존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태세 전환을 한 게 그러면 전차 이런 거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하더라도 좀 톤을 좀 줄이고 KF21을 얘기하자 이게 인기가 KF11은 나무랄 데도 없고 인기가 좋고 이제 지향적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기대가 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소재 패턴을 이제 그런 지상군보다는 꾸준히 KF11로 돌아쓰고 그것도 하면은 그거 조회수 이렇게 따지잖아요 우리는 이 업계에서 무난히 다들 좋아하시고 그게 반복되는 얘기하더라도 이게 좀 이렇게 말투가 다르거나 억양 다르잖아요. 같은 거를 소재를 뭐 내용을 얘기하더라도 분위기 어떨 때 똑같은 걸 하더라도 제스처로 이렇게 취해서 이렇게 흥을 이렇게 돋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KF11이 더 국뽕 K방산의 선두주자 아직 뭐 실전 배치되는 전투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래도 분위기에 좀 취해가지고 가려면 오히려 폴란드에게는 좀 내버두고 KF11로 좀 태세 전환하자 저는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방산의 어떤 실제 지금 흐름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 무기를
무기를 우회 지원하고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짧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건 다 알고 있죠. 포탄. 포탄은 이제 미국을 통해서 비밀리에 뭐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보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서류상, 장부상이나 외형적으로 이제 미국에 포탄 수출한 거죠. 근데 뭐 그것은 평상시에 1953년 우리 한반도 휴전 이래로 미국이 거꾸로 우리 견인포 포탄을 대량으로 이제 공급하면서 우리가 70년대부터 자체 생산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그 부분이 포탄 부분이 견인포나 자주포 포탄이 엄청 쌓여 있죠. 많이 갖고 있죠. 물론 옛날 거는 이제 또 폐기 처분해서 또 그건 그대로 없애면서 또 채워넣고 그 부분이 워낙 이제 뭐 대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포탄이라는 거는 이제 뭐 박스에 담겨서 이렇게 미국 가서 넘어가는데 시간도 걸리고 표시도 안 나고 박스갈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박스갈이 우리가 일반으로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넘겨주면은 그리고 이제 그 포탄 자체에 뭐 로트 번호 같은 게 이제 있어요. 생산 번호 같은 게 한국에서 했다 뭐 이런 게. 근데 그거는 발사해서 그냥 땅 터지면 다 흩어지는 건데 물론 과학 수사 기법으로 어디 터진 거 주워서 깨맞추려면 알 수 있는데 단순하게는 이제 그쪽 부분이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간접 어떤 지원 그런 면에서는 좀 리스크 부담감이 좀 적었던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포탄 부분이다. 그리고 아예 대놓고 이제 하는 거는 역시 폴란드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떤 그 러시아를 이제 상대로 우리가 러시아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냥 뭐 미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지원 전쟁 거 참여라고 하면 하는 참여인데 그거를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좀 이렇게 적게 로우급으로 하이급으로 러시아가 국교를 뭐 단절하자 이 정도까지는 안 가게 적절히 조절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K 방산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건 뭐 K방산은 좀 연관되긴 좀 오래 포탄에 대한 거는 풍산이나 하나가 이제 생산을 특히 이제 하고 있는데 풍산 쪽은 이거에 대해서 이슈가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실제 제가 접촉해서 얘기 들어보면은 해당되는 이제 포탄 155mm 뭐 아무래도 군에 있는 거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이 육군이 소유가 있는 걸 이렇게 1차적으로 넘어가면서 그거를 또 풍산 같은데 이제 발주를 하면 이렇게 채워넣는 형식으로 그 표시가 안 나요.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수위 조절을 잘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휴전과 함께 종전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시끄럽던 3년, 뭐 만 3년 동안 시끄럽던 얘기는 다 이제 다 수그러들었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렇게 관심들은 안 가시는 것 같아요. 한국 무기가 직접 참전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지금 뭐 지상군 중심으로 무기 체계가 우리가 수출이 되고 있는데 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거는 타격력을 이제 줄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무기가 투입된다면은 가상으로요. 아무래도 천무 다연장 시스템, 로켓 시스템이 파괴력이 크죠. 그 근본 자체는 우리가 그 옛날 소련, 러시아 이제는 소련의 그 소위 카투사 다연장 로켓포 아주 독보적인 존재. 그거를 어디서 이제 좀 받아가지고 밀수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우리가 한국의 다연장 로켓포. 그러니까 지금의 천무 전에 이제 구력이라는 이제 130mm 시스템이 있는데 그 지금 이제 노후화돼서 퇴역시키고 있는데 천무로 대체하고 있는데 그 근간이 이제 소련제, 러시아제 무기 체계를 좀 답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러시아가 만약에 이제 그거를 이제 포격을 이제 로켓탄 날라 당했다면 이제 그거를 이제 아주 쉽겠죠.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가 어떤 기술이 일부분이 어떤 시스템이 좀 녹아 들어가 있는 게 이 러시아하고 90년대 이제 그 불검 사업이라고 있어서 경협 차관을 이제 무기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전차, 장갑차, 뭐 이제 이런 뭐 시스템들, 뭐 로켓 이런 것들을 지대공 미사일들 그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좀 거기에 이제 단점들을 이제 보완을 해서 완성된 것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K2 전차는 앞서 어떤 그 흐름상으로 보면 미국제 기술 기반에는 이제 프랑스 색깔을 조금 이제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뭐 자동 장전 이런 시스템들은 또 러시아 거를 많이 참고했고, 그래서 골고루 이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K2 전차가 상당히 우수한 게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차는 뭐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뭐 4km 뭐 이런 정도에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딱 상대방 하나 때리고 그다음에 때리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파급력이 사실 이렇게 보병의 소총 전투 같은 그런 개념이고, 막 무작위로 때리고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거는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거기에는 탄도탄까지 넣어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괴로 따지면은 이제 천무 시스템이 만약에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이제 소위 노후 전쟁이 2차 전쟁이거든요. 엄격히 분류하면 2014년도에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쿠름반도로 만약 3차 휴전을 한 상태에서 또 자기들 힘을 보강해서 붙고 한다면은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이 폴란드가 보유한 무기가 뭐 우크라이나로 가지 않는다고 보장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가 소량으로 또 넘어갈 쓸 수 있어. 어떤 형식으로든지. 지금은 그런 일은 없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깜짝 놀라는 게 이제 천무 시스템거든요. 뭐 K9 자주포는 40여 킬로니까 날라오르게. 근데 멀리 뭐 80킬로 이상, 뭐 한 200킬로 이렇게 딱 타격이 들어오는 거는 천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도 앞으로 속내는 이제 3차 이게 생각은 있는데 준비를 또 해야 되고 무기 다 보강해야 되고 더 보충해야 되니까 병력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앞에 뭐 미래를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의 방산 그런 수출에 대한 거 알게 모르게 통제 못하게 하려고 또 이제 뭐 하려고 할 거예요. 준비를 할 거예요. 못하게
그게 다른 거는 이제 조건을 내세워서 뭐 교류, 경제 교류 뭐 이런 걸 해서 사탕 주듯이. 그래서 가상으로 이제 이런 대표적으로 청문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는데 과연 이제 이게 또 현실적으로는 이제 러시아가 또 견제하고 뭐 작업을 하면은 기존의 우크라이나는 자기들 러시아제, 소련제 그걸로 계속 싸울 수밖에 없고 물론 전투기는 이제 지금 F-16과 미라지 2000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확보할 수 있는 보유 대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막 그 사이에 잘못된 그 언론 보도가 F-16 전투기가 대량 들어갔다고 하는데 실제로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나라의 데이터, 언론 보도, 그쪽 유럽 쪽에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 보도는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뭐 작년에 상반기에 보도를 많이 했는데 1년 전에 실제 살펴보면 데이터를 보면 또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가 군비 보충 보강하면은 드론 쪽으로 대량으로 또 할 거고 효과를 봤으니까 그리고 전차나 자주포는 결국 서로 밀어내기인 게 폴란드가 우리 거를 지금 이제 차례차례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급할 때 처음에 개전 초기에 줬던 물건들이 그걸 다 채우잖아요. 폴란드 군이. 그리고 또 추가로 받잖아요. 어쨌든 추가로 받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여유가 생기면 러시아제가 이제 잉여, 소위 T-72 전차나 PT-91 전차가 잉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K방산의 폴란드 수출이 이제 그런 측면, 밀어내기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다 같이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거는 또 그렇다고 뭐 러시아가 팔지 말아야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저희들은 뭐 북한군 파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서로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차후에 3차 전쟁을 대비한다면 아마 폴란드군이 연도별로 앞으로 자기들의 그 러시아 장비를 다 이관할 것이다. 지금은 못 줘요. 지금은 뭐 들어온 게 얼마 안 되니까 한국제 장비가 자기들도 유사시 대비해야 되고 갑자기 우크라이나 무너져 망해가지고 자기 국경 앞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그래서 불안한 게 있기 때문에 K방산의 폴란드 수출을 서로 이렇게 협의하는 게 상당히 지금 뭐 첨예해야 되고 뭐 민감한 부분이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돈 벌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서로 이제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들어야만 이제 줄 수 있는 거예요. 기존의 러시아 장비랑 뭐 자주포가 또 있어요. 뭐 122mm 자주포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폴란드군이 원조로 하는 거를 딱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여름에 발표를 했어요. 대통령인가 뭐 같은 총리가 준다 스톱. 그게 아마 9월 달인 거였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K방산의 역할은 물건이 들어가야만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전력 보강이 된다. 러시아는 한국 무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까지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왜 우리가 불검 사업으로 들어왔던 뭐 T-806 전차라든지 BMP-3 장갑차 지금 다 퇴역하는 이제 단계로 들어가서 뭐 실전 배치는 안 돼 있고 다 실전 부대에서 다 이제 나왔는데 겨우 이제 훈련 부대는 있는데 소위 얘기하는 이제 뭐 러시아제 이글라 미사일 그건 이미 다 저기 도태됐고 그것도 이제 수명 연한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뭐 헬기도 있고 뭐 깡오프 32 뭐 산불 끄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를 처음에 이제 우려했죠. 줄까봐. 그건 이제 바로 가져가면은 폴란드군이나 특히 우크라이나가 가져가면 바로 쓸 수 있는 무기인데 근데 지금 3년, 4년 되면서 이게 다 우리 군에서도 노후화된 장비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포탄도 이미 다 소모해서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해서 그 부분을 이제 러시아군은 K방산 무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러시아 자기들이 판매했던 장비를 주지 마라. 골고루 뭐 육해공 뭐 무기들이 뭐 해군에도 호버크래프트 공기방정이 있는데 그 세 책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각 군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싹 뽑아서 줄까봐 그걸 제일 걱정했죠. K방산의 무기는 어차피 폴란드에 국한된다는 걸 이제 알고 있었고 그리고 미국이 아토과들하고 전쟁 초기에 많이 지금 뭐 물건들을 선별을 했어요. 좋은 것만 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좀 쓰기 청명이 안 나오는 무기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프랑스도 그랬고 뭐 차륜형 장갑차 아주 유용무실한 아프리카에서는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뭐 줬기 때문에 전차도 뭐 그냥 가동 안 하는 거 다 비용이 들어가니까 한쪽에 보관했던 거 그런 것도 줬어요. 그리고 현대전에서 21세기 현대전에서 그 통용이 안 되는 뭐 105mm 라이플 주포단 뭐 레오파드 1 그런 시리즈를 줬다든지 그런 게 마구잡이로 준 건 아니에요. 근데 소모성이 강한 이제 대전차 미사일 뭐 하이마스 다 소모성이 강한 포탄이니까 미사일하고 그거 중심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미국이 통제를 하면서 줬죠. 딱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미사일 쪽은 이제 그렇게 원활하게 줬는데 우리가 지금 K2 전차나 자주포 같은 그런 전차나 자주포는 그게 암암리의 통제를 좀 하면서 왜냐면 나토군도 역시 미군도 그렇지만 그걸 다 뽑아주면은 만약에 이게 어떻게 전쟁이 확산돼서 뭐 어떻게 우회로 이렇게 또 붙게 되면 무엇을 가지고 싸우겠느냐. 그러니까 최신 장비, 중요한 장비는 주기가 어렵다. 주더라도 뭐 소량, 뭐 14대, 뭐 18대 아주 상징적으로 뭐 영국의 챌린저 전차 같은 거, 챌린저 2 상징적으로 주고 그 이상은 준 게 없습니다. 딱 중단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3년, 4년 사이에 이제 있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K방산이 폴란드와 계약한 게 이제 상당한 역할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이제 서유럽 쪽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제 폴란드가 생각하는 거, 우크라이나 생각하는 거, 이게 3개 지역에서 무기 확보, 추가 확보. 그러니까 기존에 폴란드와 계약된 거를 서유럽 국가들이 이제 방해를, 근본적인 방해를 좀 하기는 어려운 게 당연히 자국의 나토 연합에 간접적으로 안보에, 무기체계 안보에 좀 유사시 대비해서는 이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기존에 발생된 거는 방해를 이제 안 하는 쪽이죠. 근데 신규 수요, 이 나라가 폴란드로 할 수 없다. 뭐 루마니아 뭐 일부 정도 뭐 사게 해야지. 근데 나머지 나라 뭐 너희들도 산다고? 아 이거는 안 돼. 자기들이 이제 비공식 회의에서 이제 차단하거나 제재를 하려고 하죠. 그리고 느리지만은 우리 전통 방산 업체들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거 거기서 사라. 이태리 거. 그게 최근에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